어느 날 남편 핸드폰으로 충격적인 문자 하나가 오게 됩니다. 문자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의 나체 사진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안소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번째 출연해 주시는 건데요. 네. 오늘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실 이혼 관련된 사건 네. 제가 가져오고 와봤는데요. 이혼이라는 게 정말 그 친밀했던 관계, 그러니까 끝이 나는 거라서 그 사람이 그 저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해당 사건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단 남성이셨고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녀 2명도 낳고 알콩달콩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셨던 부부셨어요. 아내분이 결혼 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보통 결혼하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면 남편분들은 아내들이 이제 가입해주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돈만 내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뭐 암보험도 가입하고 종신보험도 가입을 했던 그런 부부셨거든요. 그리고 한 혼인 생활은 17년 정도 하셨고요. 아, 그럼 약간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혼 사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네. 두 분 사이는 어땠을까요? 두 분 연애 결혼을 하셨고 결혼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서로에게 좀 소원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는 육아에 아내가 전념하기도 하고 남편은 육아에 동참하기는 하나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부부간의 대화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돼서 아내가 육아에 뭐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부부 사이가 그렇다고 막 좋아지진 않는 거예요. 예, 결국 이 부부도 섹스리스 부부였습니다. 예. 아내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는 시점에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내분도 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동호회 활동하고 싶다라고 했고 남편도 그래 너가 뭐 거기서 활력을 찾을 수 있으면은 해봐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동호회가 제가 봤을 때 네, 맞아요. 네. 동호회가 진짜 큰 문제가 되는데 네네.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뭐 바람 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아내가 나 이런 거 좀 해서 사람들이랑 활동하고 배워보고 싶어 라고 하는 동호회 활동을 말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응원을 해줬죠. 근데 역시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내가 뭐 화장도 하고 옷을 사입기도 하고 좀 꾸미는 일들이 잦아지고 동호회 사람들 만난다고 하면서 외출을 하는 일이 좀 잦아졌다고 해요. 네. 남편 입장에서도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했는데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연애 때 그 푸드 때 예뻤던 나의 아내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밤에 이제 이렇게 잠자리 들었을 때 부부관계를 오랜만에 시도를 해보셨대요.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섹스리스로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아우 이게 무슨 우리끼리 무슨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친구끼리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좀 그 관계를 거절을 했고 남편분께서는 조금 당황을 하셨다고는 했어요. 약간 뭔가 데이트도 해보고 이렇게 뭐 선물을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남편분의 그렇죠. 노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무드를 원했다라고 하면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그렇죠. 보고 차도 마시고 아내한테 뭐 선물도 한번 해주고 이런 그 애정을 다지는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다가 그 부부 관계로 가면 좋은데 남편이 급작스럽게 아내분 입장에서는 부부 관계를 시도하니까 그게 좀 아내분 입장에서는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살며시 다가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네네. 네, 남편이 사실 이제 그러고 나서 아내하고의 관계를 좀 회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조언도 얻어서 아내한테 단둘이 데이트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보기도 하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의 그런 부분들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미 나는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동호회 사람들 잘 만나고 있는데 남편이 뭐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나 오늘 약속 있어 하면서 이런 부분 좀 거절을 해서 부부관계가 잘 개선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부부가 섹스리스로 이제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다가 어느 날 남편 핸드폰으로 충격적인 문자 하나가 오게 됩니다. 문자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의 나치 사진이었어요. 아, 그 나치 사진 모르는 번호로 그냥 모르는 찍어. 번호로 사진이 왔는데 네. 열어보니 내가 너무도 잘 아는 익숙한 얼굴의 여성의 나치 사진인 거예요. 네. 너무 놀라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네. 이윽고 문제가 또 메시지가 하나 와요. 네. 뭐라고? 누구 잠자리 좋더라, 기술 좋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약 올리는 느낌. 네네네. 아. 그러니까 상간남이 네네. 아내 남편이 있는 걸 알면서 그 남편한테,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죠.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아내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도 하고 도발을 했던 거죠. 알고 보니 이제 아내를 막 추궁을 한 결과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돌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싱 입장에서는 아내와의 관계가 진전됐으면 좋겠는데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알아서 문자를 보내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아내분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뭐 사과를? 일단 아내분이 바로 사과를 하고 네.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섹스리스 부부로 너무 오래 있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장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분도 이 남편과의 관계는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이 날을 계기로요? 네, 맞아요. 별거 기간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남편은 사실 그 아내가 괘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을 나갔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연락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니 또 끊어지자고 하니 아이들이 있으니 이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끊어내지도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관계로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몇 개월이 지속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던 중에 뭐 가끔씩 아내한테 연락은 왔대요. 생활비 필요하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집에 나갔는데. 네. 그 뭐 자녀들도 남편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을 때마다 남편이 이제 당연히 매몰차게 거절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아내가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별거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의뢰인한테 건강 약간 이상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암이다. 암 진단을 받았고 그렇게 잠시 생업 그만두고 아이들은 조부모한테 이렇게 부모님한테 맡긴 채로 이제 치료에 전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처음에 그 암 진단 받고 치료받고 뭐 생활비 이제 소득 활동 못 하면서 약간 생활에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던 중에 번뜩 보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의뢰인분께서는 사실 아내가 가입을 해줬고 보험 그 납입하는 것도 자동이체로 계속 그냥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이 있다, 무슨 보험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다가 깨닫고 보니까 나 암보험 있었네? 이거 진단금 받으면 숨 좀 돌리겠다 싶어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보험사로부터 그러면 진단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진단금 드리겠다 한 거예요. 오, 다행이네요. 네, 너무 다행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다행이면 제가 이 사건을 여기에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이제 며칠 후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진단금 언제 들어오냐 했더니 지급 결정은 났는데 이 의뢰인한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내가 계약을 체결을 할 당시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내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럼 피보험자랑 수령인이 다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은 남편이 받았지만 그 암 진단금을 받는 사람은 아내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암 진단금이 모두 아내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게 된 거예요. 이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의뢰인도 달라고 했어요. 네. 달라고 했는데 일단 별거 기간 1년 동안 아내가 중간중간 생활비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관계가 서로 너무 감정이 안 좋았던 거고 아내도 그 얘기 딱 듣고서는 미안한데 돈 내가 써야겠어 라고 하면서 안 준 거죠. 금액이 좀 컸나요? 네, 수천만 원대 금액이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너무 미웠을 거예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지 1년 정도가 됐다고는 하나 우리가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그 다음에 혼인기간은 뭐 17년 정도를 했는데 내가 아파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 돈 다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주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아. 어쩔 수 없이 뭐 보험금 반환해라 라는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도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보험금을 받아냈을까요? 네, 일단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남편에게 지급을 하라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고요. 네. 다만 이제 결혼 기간이 17년이다 보니까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여도에 따라서 서로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파탄의 원인이 아내한테 있었기 때문에 네. 남편분이 위자료 3천만 원도 아내분한테 지급을 받으셨고, 아. 네네네. 그렇게 사실 경제적인 부분, 돈 네. 관련된 부분은 의뢰인이 많은 이득을 보시면서 어떻게 네.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종결이 되었지만 네. 사실 의뢰인분이 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몸이 아픈 상태니까 얼마나 네, 더. 네네네. 그나마 판결로서 위자료 받고 보험금도 받고 재산 분할도 하게 돼서 조금 위안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따로 진행을 안 하시나요? 네, 상간 사건은 사실 의뢰인분께서 굉장히 고민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이유가 암 투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낳고 뭐 고민해보겠다 하셨는데 이미 아내분한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받으셨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해결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되죠. 이 암 진단금까지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안소연 변호사님과 함께 외도뿐만 아니라 남편의 암 진단금까지 가져간 아내의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